자, 다음 소식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시장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한 여성 공무원과의 면담 도중에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사실상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부산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혼선을 빚던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당정이 전 국민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먼저 첫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 조금 전 오전 11시에 사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 여성 공무원과의 면담 도중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사과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는데요. 먼저 오 시장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350만) 부산 시민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책임을 이루지 못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송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 대한 책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사람에 대한 저희 책임이 또한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경중에 관계없이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안고 위대한 시민 여러분들께서 맡겨주신 시장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은 부산시장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어려운 시기에 정상적인 시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허물을 제가 짊어지고 용서를 구하면서 나가고자 합니다. 공직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으로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리고 남은 삶 동안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린 과오 또한 평생 짊어지고 살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분께서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도록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을 포함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모든 잘못은 오로지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삼전 사기의 과정을 삼전 사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장이 된 이후 사랑하는 부산을 위하여 참 잘 해내고 싶었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퇴장을 보여드리게 되어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한 사람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홍성걸 국민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사안은 네. 이건 복잡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마 지난 4월 초인 것 같아요. 4월 초에 그러니까 부산시청에 근무하는 여직원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네. 있다고 해서 성추행을 인정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논란이 됐었고 이게 아마도 기자들이 이 취재를 시작하면서 압박을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거돈 시장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속보 보면요. 내일 민주당은 제명하고 근데 총선 전에 인지한 것은 아니다. 이런 발표했습니다. 또 좀 속도를 내보면
보궐선거 치러야 상황인데요. 교수님. 네. 어떻습니까? 뭐 내년 4월 7일에 예. 선거법상 지금 치르게 돼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 남은 임기가 불과 1년여밖에 안 예. 되는 상황이지만 여야 입장에서는 뭐 이 제2의 도시고요. 예.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런저런 분들이 지금 물망에 오르는 것 예. 같아요. 이번에 뭐 김영춘 예. 전 의원은 지금 이번에 낙선을 했는데 예. 낙선하자마자 지금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또 김세연 의원 불출마했죠. 예.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워낙 지금 그 현역 1년여 의원들은 좀 가까이- 부담스러울 것이고요. 네, 지금. 현역 의원은 지금 나가기는 어려운 거고요. 워낙 뭐 한 1년여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누구 이렇게 거명하는 것이 사실은 부적절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미투에 관련된 성추행과 관련된 상황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 이것은 국민들께도 참 그 면목이 없는 그런 일이다. 그래서 다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조심을 하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총선 전에 만약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총선을 대비해서 이 사실을 덮었다가 총선이 끝난 다음에 발표한 거면 문제가 클 텐데 지금 민주당의 발표는 일단은 총선 전엔 인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안 자체가 워낙 네, 단순하고 예. 예.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시죠. 네, 그렇게 예. 하시죠. 뭐 지금 가장 시급한 건 긴급재난지원금인데요. 네. 결국 다 주기로 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주기로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다 주기로 하는 것에 대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계속해서 반대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재정 건전성의 문제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우수하다. 예. 평균 뭐 국가 부채 비율이 40%다. 정부 부채 비율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이 다른 나라들하고 일방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들은 소위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부채에 대해서 정부가 보증하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거의. 근데 우리나라는 공공기관, 공기업의 부채를 정부가 보증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더 들자면 국가 부채의 개념이 있어요. 공무원이나 국민연금에 관련해서 뭐 이런 것까지 합치면 이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 보증 빼고도 1,750조입니다, 지금. 2019년 말 현재. 그럼 우리나라 지금 GDP가 2,000조가 안 되는데 1,750조면은 그다지 그렇게 재정 건전성이 지금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가 이걸 계속해서 지금 반대해 왔던 걸고 결국은 뭐 그렇다면 이제 전체를 주려면 최소한 3조 이상의 채권을 추가 발행을 해야 되는 그런 국채를 추가 발행해야 되는 상황에서 정부 안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다는 건데 상위 30%는 좀 기부를 해달라라고 그 안에 하는 대해서 어떻게 걸로.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런 제안을 하신 걸로 저는 파악을 해요. 그런데 이거보다는 차라리 아예 그럼 전원을 줄 수밖에 없다면 빨리 지금 시급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속도가 어렵고 문제가 힘든 되기 사람이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하는 거 어려운 아니겠습니까? 거니까 빨리 지급을 하고 그리고 상위 30%에 대해서는 조세로 환수하든지 나중에 이런 방식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걸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이거를 기부에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 운영의 정도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홍 교수님 말씀하신 건 긴급이잖아요. 긴급하게 지원을 해야 되니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실은 이제 돈을 지급하는 우리가 복지 정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경제 정책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조, 13조 이게 3조 차이인데 이 10조, 13조가 사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지급되는 걸로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돈이 사실은 지역 화폐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쓰는 카드로만 사용할 수 있고 지역 외에 다른 곳은 사용 안 되고요. 3개월 지나면 자동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만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돈은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도와주는 돈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 홍 교수님 말씀처럼 그런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조세 정책을 써서 이걸 받아들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이제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제도 제가 이제 몇 분 이렇게 주변의 지인들을 뵀는데 그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사실 이거 100만 원 받아도 4인 가족 기준으로 물론 뭐 숫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별 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받아도 별 도움이 안 된다. 차라리 나는 그냥 정말 기부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우리가 사실은요. 금모기한테 그렇다면 이 기부 30% 고소득자들이 스스로 좀 기부해 달라는 이 방안 자체는
합리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어느 정도 예. 그렇게 하실 거라고 봐요. 근무기에도 가장 앞장선 분들이 사실은 돈을 부자라고 하신 분들이 가장 앞장섰어요. 그분들이 예. 갖고 있는 금 다 갖고 나왔고요. 예. 국가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저는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제가 여쭤보는 건 이겁니다. 30% 혹은 고소득자분들이 이걸 기부하시는 게 이 전체 정책에서 옳은가 그런가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이게 실효성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부분에 있어서 교수님께서는 둘 다 저는 어느 정도 실효성도 있고 가능하다고 예, 봐요. 이 방안 자체도 자발적으로. 합리성이 있고 이거를 말이죠. 그분들이 적극적 의사 표현을 해서 내가 기부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얘기는 그렇게 하려면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예.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 그 전 국민을 주는 걸 원칙으로 하되 본인들이 신청해서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예. 신청하지 않으면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부 처리를 해버려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연말 정산을 할 때 보면 전부 다 나와요. 그 얼마를 기부했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부금 그 처리가 돼서 나오거든요. 그럼 그걸 일괄적으로 그냥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니까 1인당 25만 법적 원을 근거는 아직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만들면 예, 되는 만들죠. 거죠. 법이라는 예. 건 제정하면 되는 거니까 예. 빨리 해서 지금 20대 국회 내에서 빨리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 정부는 사실은 이거보다도 이건 급한 지금 불을 끄는 거잖아요. 네. 사실상 그 교통사고 환자가 들어와서 급하게 지혈하는 거예요. 근데 지혈한다고 환자가 치료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환자를 치료하는 근본적인 지금 회생 정책이 지금 더 급한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가장 교수님 생각하시는 저는 기업들 지금 오히려 지금 아주 우리가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그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고 예. 생각해요. 소위 지금은 친기업 정책, 기업을 살리는 정책을 해야 이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고 이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아야 실업수당을 비롯해 가지고 지금 정부가 지원해주는 이 비용이 더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이 소상공인이나 혹은 소비자들한테 재난 구호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오히려 기업이 살 수 있는 수요를 만들어주는 것, 소위 시장 기회를 창출해주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지금 바람직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최 교수님. 예. 두 분 다 지금 빨리 지급을 해야 된다는 데는 일치하시는 것 같고 전 국민이 또 결론이 났으니까 빨리 집행을 해야 된다는 데는 일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당 입장은요. 그대로 읽어드리면 기부를 받아서 재난지원금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나라를 협찬받아서 운영하겠다는 것이냐 뭐 이런 말인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준비되어 있습니까 혹시? 민주당과 정부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 운동을 결합하는 새로운 지원금 지급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통합당의 원내 지도부가 요구한 대로 당정 합의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속히 예산 심사 절차에 착수해 주실 것을 미래통합당 지도부에 거듭 요청합니다. 정부 운영을 시민단체 운영하듯이 하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부를 받아서 국채를 발행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나눠주고 또 기부를 받아서 그 부분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가 없죠. 자, 교수님 협찬받아서 운영하겠다는 거냐? 이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저 말은 그야말로 말은 옳죠. 예. 그 언즉시야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말은 옳아요. 그런데 시기가 맞질 않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옛 고전에 맹자가 공자님을 평을 한 말이 있어요. 공자님은 성지 시자야라고 그랬어요. 성인인데 왜 성인이냐? 때 시자예요. 때를 알아서 그때 처방이 다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공자님을 일컬어서 집대성이다. 성인 중에 가장 모든 것을 모아놓은 분이다. 이렇게 평을 했거든요. 지금 통합당은요. 왜 국민들이 통합당에 대해서 등을 돌렸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뭐 다들 지금 소상공인을 비롯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재난구호금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도달할 수 있게 만드는가에 지혜를 모아야 되고 오히려 여당보다 훨씬 더 앞장서서 시급하게 그분들께 도달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물론 정부 여당이 제시한 그 안이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은 아닙니다. 어떻게 국가 예산을 작성하는데 그냥 기부금에 의존해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지적을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말은 옳은데 나한테 오는 게 굉장히 지금 아주 기분이 나쁘고 불편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소위 공감하는 능력이 좀 너무나 부족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최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 비판에 동의해요. 지금 홍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게 이 통합당이 저렇게 나오면 발목 잡기라는 비판을 또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비판을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안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휩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어떻게든 국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또 어찌 보면 정부 여당보다 더 앞장서 사실 국민의 편에 서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저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민 주겠다고 하는데 안 주려고 하는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모습보다는 함께 동참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가면서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한테 호소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해보면 최 교수님께서는 고소득자들의 30% 그 자진 기부가 예.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저는 어느 정도 말씀이시고요. 실효성이 있다고 봐요. 홍 교수님께서는 그것보다는 다른 방안을 써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 그러니까 자진 기부에 기대하기보다는. 예, 잦은 기부에 그걸 적극적으로 기부하겠다라고 하는 의사 표현에 기대하지 말고 예. 그냥 실행하세요. 지금 급하니까. 예. 그리고 본인이 신청 안 하고 안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기부 처리가 되게 법을 개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법을 바꿔라. 예, 그럼 간단한 걸 가지고 지금 그렇게 예. 복잡하게 그러세요. 자, 재난지원금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